자, 우리 몇 가지만 내용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번 단원 자체가 이제 원인데요. 원에 대한 이야기랑 그다음에 부채꼴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원 하면 이제 둘레의 길이 모두 구해야 하고 원주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의 넓이도 구하는 단원이었다. 자, 반지름을 우리는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주율을 뭐라고 했을 때 파이라고 할 거고요. 부채꼴에서 우린 중심각을 X라고 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식을 써서 전개를 해요. 원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했지? 지름 곱하기 파이였다.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죠? 지름은 반지름의 몇 배? 2배. 반지름 2개가 붙어 있어야 지름이 되니까 우린 얘를 2R이라고 하죠. 지름을. 그 다음에 뒤에 뭐만 붙였는데? 파이.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 공식을 외울 때 뭐라고 불러요? 2파이 R이라고 외워줘요. 이건 그냥 누가 물어봤을 때 얘기해 주는 거고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단순하게 뭐만 잘 생각하면 되겠어? 지름 곱하기 파이다. 이렇게 한글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수학 표현 방법이에요. 자,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더라?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로 구했었다. 원주율로 구했었다. 그렇다면 얘는 R 곱하기 파이니까 얘는 뭐라 불러? 파이 R 제곱이야 라는 이야기까지 붙여서 우리가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원주는 2파이 R이야. 요 공식들을 기억하고 문제를 풀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추가가 돼서 뭐의 넓이까지 구하냐? 부채꼴의 코의 길이,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이 두 가지를 구하는 공식까지 우리가 확장을 했었지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는 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중심각으로 이루어진 일부분, 얘를 부채꼴이라 하는데요. 이 녀석의 요만큼, 얘를 우리는 호라고 불렀었다. 즉, 호라는 거는 원의 둘레의 일부분이야. 얼마만큼의 일부분이니 했더니 중심각만큼. 한 바퀴가 몇 도인데? 360도인데 그 중에 얼마만큼? X만큼. 그렇지. 중심각만큼 해당되는 게 부채꼴이었다.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은 원주를 구하는 방법인 2파이 R에다가 일부분, 몇 도의 일부분? 360도 중에 우리가 원하는 중심각의 크기만큼 얘가 호의 길이었죠. 이렇게 공식으로 외워도 되지만 선생님은 보통 뭐라고 써? 지름 곱하기 파이에다가 360도분의 중심각으로 풀어라 라고 한글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죠. 요 공식을 기억해도 좋고 요 공식을 알고 있는 것도 훨씬 더 좋은 표현이겠죠. 그런데 부채꼴의 넓이, 이 친구의 넓이인데 이 친구의 넓이 역시 원 전체 넓이의 일부분이야. 얼만큼의 일부분이야? 중심각만큼의 일부분이야. 즉 부채꼴의 넓이라는 건 원의 넓이의 일부분이네. 원의 넓이의 일부분이야. 그럼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더라? 파이 R 제곱으로도 풀었는데 얘한테 일부분 360도분의 중심 요 일부분만큼의 부분이 부채꼴의 넓이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한글로 적어줬었어, 그지? 반지름 곱하기 파이에다가 360도분의 중심각으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원의 넓이의 일부분을 구합니다. 그런데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였지? 두 가지였어. 첫 번째는 뭐를 이용하는 방법이었고 중심각을 이용하는 방법 첫 번째였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를 이용하는? 그렇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이용해. 호의 길이를 이용하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었다. 그래서 넓이 S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2분의 1 RL, 즉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었다 라고 해서 공식을 구합니다. 이 내용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우리가 오늘 수업 내용 진행하도록 할게요.
사실 이 내용 가지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문제를 풀면 참 쉬워. 그냥 원의 넓이를 구하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나오는데 그림마다 다 다르지. 얘네들을 뭐 해서 응용해서 문제를 풀었어. 막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도 빼야 되고 변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반원의 길이도 더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번 클리닉이 쉽지 않았었다. 지난주도 쉽지 않았었다. 다음 주 클리닉도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오늘 나가는 숙제도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요 단원만 딱 넘어가면 우리 이제 앞에서 이제 서연이 수업을 따로 하고 있잖아. 서연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넘어가면서 바로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서 선생님 숨통이 트여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어제 못 와가지고 오늘 클리닉 보고 갔는데 문제 수는 조금 더 늘어났어. 우리 어제 12개 봤잖아. 근데 오늘 그 친구는 14개 봤는데도 빨리 풀고 가더라고. 그래서 외우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다. 다음 단원이. 지난번 거 한 번 더 볼까 그랬더니 와 고개를 절레절레 하기 싫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귀찮아. 엄청 귀찮은 문제고 1학년 때 요거를 다루면 보통 잘 등장 안 해. 2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 때도 그렇고 잘 등장은 안 해. 근데 가끔만 나와. 가끔. 이번 3학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이제 용성중은 이제 다음 주가 시험인데 이 부채꼴의 넓이를 이용해서 삼각비를 활용한 이 문제들이 꼭 나오는 문제야. 그리고 원의 넓이를 이용해서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꼭 나오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헬이지. 선생님 저 1학년 때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럼 다시 할까? 너희랑 똑같이 그 프린트 너네 지금 하고 있는 그거 그대로 공부하고 있어. 지금 1학년 때 놓치고 가면 3학년 때 또 해야 돼. 이 귀찮은 거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잘 해서 넘어가자고. 자, 오늘 배울 11유형, 12유형, 13유형, 14유형까지 총 4개의 유형을 나가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할 거야.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 우리가 그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스들을 조금 배워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48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10cm래. 정사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자,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 자르고 이렇게 하나 자를까? 그럼 얘만 봐. 얘만 보면 우리 어제 많이 본 녀석이죠? 어제 했던 클리닉에 나오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 녀석을 하나 여기다 쓰면 이렇게 된 사각형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일까? 5cm. 그렇지, 5cm짜리가 있었고 이렇게 부채꼴 하나, 이렇게 부채꼴 하나가 있었어. 여기를 색칠해놓고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해줘 라고 했죠. 우리 어제 이거 어떻게 구했더라? 90도짜리인 부채꼴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 삼각형을 뭐 해버렸어? 도론해버렸어. 그래서 뭐만 구했지 일단? 얘만 구했어. 얘랑 얘랑 색깔이 으뜨니까 넓이가 같아. 그럼 얘랑 얘랑 넓이 어떻다고?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결국 이거 하나 구한 다음에 얘는 몇 배를 해줘야 돼? 사실 얘는 곱하기 2 했었어. 그치? 근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니까 곱하기 4 해서 그렇지 8 해서 구해주면 되겠다는 거지. 자, 요거 하나 우리 클리닉에서부터 가져올 거예요. 자, 부채꼴의 넓이가 먼저 필요하겠다.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짜리고 5짜리고 중심각 x는 몇 도인 90도인 부채꼴 하나 구해주자. 자, 부채꼴의 넓이 여기 적혀있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반 파이의 360도분의 중심각이다. 반 곱하고 파이도 곱하고 360도분의 중심각 90 해주자. 자, 약분할 건데요. 얘랑 얘랑 약분되네. 4, 9, 36이네. 4분의 1이다. 5, 25. 25 곱하기 파이는 25파이. 걔를 4로 나눴으니 4분의 25파이야. 누가? 이 전체 부채꼴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뭐 해줄까? 빼줄 거야.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가로 세로로 할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이었다. 그럼 가로 5cm, 세로도 5cm 곱하기 2분의 1이네요. 얘는 2분의 25라는 칩니다.
자,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이 녀석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 친구 삼각형을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그래서 4분의 25파이 빼기 2분의 25인데 이렇게 생긴 게 몇 개 있다고? 8개. 얘한테 곱하기 8 해주자. 자, 어제 여기에서 마무리 한 다음에 못 푸는 친구들이 있었어. 곱하기가 밖에 있네. 괄호밖에 곱하기 했으면 뭐 해주지? 분배 법칙 해주죠. 얘랑 얘랑 곱하는데 4랑 약분돼서 얘랑 얘랑 곱하는 58이. 그 다음에 이 친구랑 곱하면 4니까 4랑 25랑 곱하는 100을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해답이다. 58 빼기 성현아, 오빠 집에서 공부 좀 하니? 오빠 과외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보통 집에서 공부하니? 아니면 게임하고 있니 요즘도? 모르겠어. 관심이 없구만. 어제 세빈이가 나경이 발로 걷어차는 걸 봤지? 그래. 오빠 그렇게 괴롭히진 않지? 네. 오빠 그러진 않아? 오빠 이거야? 네. 너 지금 영상 찍고 있어서 그러는 거지? 영상 아니요. 보면 오빠가 이거 하잖아. 아니요. 야, 이거 지운다. 내가 그래서 세민이한테 어제 따로 상담하면서 잔소리 좀 했어. 나경이 괴롭히지 말라고. 그 다음 유형 12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 652번. 다 같이 봅시다. 652번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 부채꼴에서 결국엔 얘도 뭘 구해달라는 거야?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줘 라는 문제죠. 652번이에요. 얘를 구해줘 라는 거.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줘. 자, 얘는 우리가 자르고 채워넣고 이런 연습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녀석 선생님이 요 점에서 요 점까지 한번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도 자를 거야. 그럼 잘 봐봐. 얘는 이렇게 생긴 반원에서 똑같이 생긴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그랬을 때 요 녀석의 넓이랑 요 녀석의 넓이는 어때고요? 같아요. 얘랑 얘가 어떻다고? 같다. 그럼 얘랑 얘도 같잖아. 네. 그럼 얘가 얘랑 또 같겠지? 얘를 여기다가 쏙 채워넣을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로. 얘는 그럼 어디로? 여기로. 그럼 결국 요 문제는 한 변이 반지름이 8cm짜리 얘에서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줘로 문제가 바뀌었다. 요 그림에서 채워넣어서 요 그림 되는 것까지만 이해하면 요 문제는 또 아까 바로 전에 풀었던 문제랑 어떤 문제? 같은 문제가 되었어. 자, 그럼 부채꼴의 넓이부터 구해야겠지? 이렇게 생긴 부채꼴부터 구하면 얘는 반반 파이에 360도분의 직각이니까 90도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다. 그럼 반지름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얘 약분했더니 아까 얼마였지? 4분의 1이었다. 4랑 8이랑 약분해서 2가 되고요. 2, 8에 16.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16파이가 돼.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을 뭐 해줘 버리자? 빼줘 버리자. 얘 빼기 삼각형 할 거다. 삼각형은 가로 곱하기 얘는 8 곱하기 높이인 8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해줘서 4, 8에 30이다. 16파이에서
32를 뭐 해주자? 네. 빼주자. 16파이 빼기 32. 얘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같은 비슷한 문제라서 근데 막상 나오면 이거 어떻게 쪼개지? 이거 고민 많이 돼. 눈에 많이 익혀야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유형 13유형. 예전에 이런 문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가 원의 넓이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 그럴 때 초등학교 경시대에 나갔을 때 많이 쓰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초등학생 애들이 푸는 경시대의 문제는 중학교 애들이 풀 수 있는 문제야. 쉽게. 엄청 쉽진 않겠지? 그 다음에 중학생 때도 지금도 중학생 때 경시대회가 있나? 중학생 때도 경시대회를 나가면 고등학교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내는 거야.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경시대회를 나가봤는데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경시대회 나가서 입상을 하면 선생님한테 있던 벌점을 다 삭제해 주겠노라 라고 딜을 걸어서 경시대회를 나갔었지. 어떻게 됐어요? 입상을 해야지 타지. 그래서 선생님 거기서 입상을 했지. 학교 경시대회에서. 학교 경시대회 입상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학교 대표를 뽑혀가지고 그 이제 구가 있잖아. 우리도 지금 상당구 흥덕 있는 게 있잖아. 선생님은 경기도 부천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부천에도 원미구가 있고 또 무슨 구가 있고 이래. 그 구 대표를 이제 구 대회를 나가라. 난 안 나간다. 난 벌점 끝나는 거에서 다 끝났다 그때. 네가 상장을 혹시나 받아오면 봉사 점수 만점을 주겠다. 예. 그래서 나갔어. 그래서 구 대표를 이제 구 대회를 나가서 입상을 해버렸네. 그래서 구 대회 나가서 입상을 했어. 그래서 이제 구 대회를 나갔더니 학교에서 이제 구 대표로 해서 시 대회를 나가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부천시 대표로 이제 나가라.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학교랑 몇 번 딜을 해서 전국대회까지 일정이 잡혔었어. 근데 이제 전국대회가 일요일날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전국대회를 나가야 합니다.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이 엄청난 그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니셨어. 그때 우리 부모님이 일요일은 안 돼. 그래서 못 갔어? 안 갔어 그냥. 안 가고 나서 학교에서 욕이란 욕은 다 못 써. 네가 안 가서 학교 이미지가 안 좋아졌니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때 전국대회 입상을 했으면 근데 전국대회가 좀 쫄렸던 게 전국에서 붙잖아. 그러면 과고 애들이 들어와. 과학고 애들이 걔네들하고 해서 이길 자신이 사실은 없었어. 쫄렸어. 얘도 그 정도 이겼어야 된 거죠. 과학고 애들하고 어떻게 붙어? 걔네들은 이미 선생님이 과학고를 보내서 과학고 애들이 방학 때 이제 수학 공부 좀 하겠다고 와가지고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대학교 거에 대학교 거 수학을 해.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때 전공이 수학이었으니까 딱 애들이 책을 갖고 왔는데 오씨 우리 전공일 때 배웠던 책들을 꺼내면서 선생님 여기서 이건 왜 이걸 봐요? 나도 공부를 해야 알겠는데? 이러면서 같이 엄청 열심히 풀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 그 친구는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있어. 코로나 때문에. 근데 2년 전만 해도 스위스 공과대학에서 교수 그거 밟고 있었어. 코로나 때문에. 2년 만에 딱 과거 졸업하고. 아무튼 경시대 이런 거 나가면 되게 내가 뭐에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는지 막 알아봤던 것 같아. 선생님은 과학을 더 좋아했어. 이런 문제들이 무튼 초등학교 애들 경시대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656번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밑면의 반지름이 2cm 원통이 있었어요. 원.
원기둥이 있었어. 이건 원기둥을 위에서 본 거야. 위에서 보면 동그라미만 보이겠지? 원기둥 4개를 딱 한 다음에 선물을 줄 거야. 프링글스 4개를 놨다고. 연우가 생일이야? 그럼 프링글스 4개를 선물로 줘야지 하고 나서 우리 관심 보니까 그래서 이제 프링글스 4개를 놓고 끈으로 묶은 거야. 이 테두리를 끈으로 묶어서 이제 갖다 주려고 했어. 그럼 이런 끈이 얼마큼 필요하냐라고 볼 건데 리본 묶고 이런 거 다 빼고 한 바퀴를 딱 돌렸을 때 얼마큼 필요한지만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의 길이가 얼만큼이니? 라고 물어본 문제예요. 자, 키워서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이 그림에서 이미 나와 있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떤 곡선? 원의 일부분을 타고 가는. 원의 둘레의 일부분이야. 원의 둘레의 일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호. 그렇지, 부채꼴의 호라고 불러. 몇 도짜리? 90도짜리. 자, 이 녀석도 이렇게 그대로 연결해 볼게요. 중심을 이렇게 다 연결할 거야. 했더니 이 호가 여기도 생기지만 어디도 생겨? 여기도 생겨. 그 다음에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지. 90도짜리 호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얘랑 촥 합쳐버리면 뭐가 돼? 원 하나가 만들어지죠. 반지름 얼마짜리? 반지름 2짜리 원의 둘레가 돼. 결국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 얘 합친 원의 둘레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곡선이 아닌 뭐로 이루어져 있어? 직선으로 이루어져서 이 직선 몇 개를 더해주면 되겠어? 4개를 더해주면 되겠다. 근데 이 직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c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2cm가 이 직선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4가 되겠지? 그래서 4짜리 직선 몇 개? 4개. 4짜리 직선 4개랑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더해줄 거야. 요랬을 때 이 원의 끈의 길이가 되겠죠. 자, 얘는요 16이고요. 16 더하기 반지름 2짜리 원의 둘레다. 우리 원의 둘레 어떻게 구했더라? 지름 곱하기 파이였다. 반지름이 2cm니까 지름은 몇 cm? 4cm. 그래서 4파이라고만 적으면 되겠죠. 얘가 답이에요. 그런데 보통 수학에서는 문자를 적은 애들을 앞에 써줘. 그게 보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 그래서 4파이 더하기 16이야. 수학에서 되게 강력하게 쓰이는 무기 하나가 약속이야. 약속. 위대한 수학자들끼리 손가락 걸고 야 우리 이렇게 하기로 약속해! 이러면 그 밑엔 다 해야 돼. 그래서 문자를 앞에 쓰기로 해. 문자 적힌 애를 앞에 쓰기로 해. 수학자 너랑 나랑 오케이 우리 합의 봤어! 이러면 그 밑에부터는 다 이렇게 쓰는 걸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의 과목이야. 수학 자체가. 수학은 함부로 공식을 쓰지 않아. 공식을 쓰려면 증명이라는 걸 해야 돼. 이 공식이 정말 참인가? 정말 써도 되는가를 막 공식으로 증명을 해야 돼. 공식을. 이게 되지 않으면 수학에서는 쓰지 않아. 과학은 이게 참이야 라고 생각한 다음에 뭐가 생겨? 아닌 경우들이 막 발견이 된단 말이야. 이러면 그동안 했던 건 아닌가 봐. 그럼 새로운 가설이 생기고 또 이제 그거를 이제 막 밝혀낸단 말이지. 역사도 마찬가지잖아. 이번에 중국 신장이라는 곳이 있어. 위구르 쪽에 이렇게 신장이라는 있는데 거기서 땅을 파면 팔수록 계속 신기한 게 나와. 우리가 알고 있던 4대 문명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 선생님 때는 4대 문명에서 황하, 이집트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4대보다 더 많은 문명을 배운대. 그리고 더 막 세분화되고. 그러니까 역사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게 발견이 되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가설을 계속 써먹어야 되잖아. 근데 수학은 증명을 한 이상 걔는 그냥 다 믿고 가는 거야. 그래서 증명이 된 수학만 쓰고 그거보다 강력한 게 약속이야. 약속 중에 가장 대단한 아저씨는 아르키메데스라는 아저씨 알아? 들어본 것 같아. 유레카 들어봤어? 네. 이 쇳덩이에 이제 금을 유통을 하는데, 그지? 금을 유통할 때 가짜금 같은 거야. 이 가짜금 어떻게 알아내지? 어떻게 알아? 왕이 알아내래. 어떻게 알아내지 막 고민하다가 목욕탕에 딱 들어가서 물이 푹 넘치는 걸
이건가 해가지고 찾아내는 게. 그러면서 이제 번뜩이는 그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외친 소리가 유레카라는 그 소리죠. 그게 아르키메데스라는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엄청 대단한 아저씨야. 그 아저씨는 조그만 섬에 살았던 되게 순수한 수학자였어. 근데 수학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옛날 사람들은 다 했잖아. 수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다 했어. 이 사람 때문에 이 나라를 공격한 거야. 그 로마 이쪽 애들이 그리스? 로마? 몰라 어딘지 모르겠다. 걔네들 공격을 그래서 그 섬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면서 그 왕이 딱 한마디 뭐 거기에 있는 모든 동물이며 사람이며 다 죽여도 좋은데 아르키메데스만 살려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전쟁이 나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게 섬이잖아. 그럼 이제 얘를 쳐들어오려면 뭐를 타고 가야 돼?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막 증기기관이나 이런 게 없는 거니까 바람을 타고 돛을 펴서 이렇게 와야 되잖아. 아르키메데스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해서 거대한 돋보기를 만들어. 설마. 어떤 식으로 만드냐? 우리 그때 뭐 유리가 뭐 엄청나고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애들을 크게 여러 개를 세워서 이렇게 모아. 그럼 여기도 반사해서 이렇게 반사해서 한 지점에 이렇게 모이게끔. 그래서 배가 나타나면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를 돛을 태우는 거지. 파괴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도 지키고 엄청난 형이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상대방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르키메데스는 열심히 연구 중이었어. 그래서 실제로 나라를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러는 전쟁인 줄 몰랐대. 그러다가 이제 아르키메데스 방에 로마 병사가 쳐들어갔지. 빵 쳐들어갔는데 누가 내 연구를 방해하는가 이래가지고 넌 뭐야? 그래서 죽어. 어머. 그러니까 로마 병사는 아르키메데스가 누군지 모르는 거지. 걔를 살려오라고는 했는데 누군지는 몰랐던 거지. 그래서 전쟁통에 죽어. 전쟁통에 죽는데 책이 엄청 많은 거야. 책이 엄청 많아. 거기에 뭘 다 써놔. 수학 공식이라든지 자기가 연구한 여러 가지 막 적었겠지. 그 적은 것들이 있는데 딱 봤는데 로마 병사가 그걸 본다고 그 심오한 수학을 알겠어? 근데 그때 당시에 웬만한 애들은 다 나무에다 썼어. 글을 나무에. 근데 아르키메데스는 조금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양피지에다가 썼어. 양피지. 양의 이제 가죽. 죽고 나서 그걸로 만들면 쓰고 나서 다시 빨아서 다시 쓸 수 있고 하거든. 근데 되게 고급스러운 종이 같은 거지. 거기에다가 다 기록해 놓고 너무 좋아 보이는 책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싸지 뭐 내고. 근데 이제 로마가 또 그때 가톨릭을 믿는 성당 이런 거니까 그걸 메고 와서 열심히 빨아서 거기다 성경을 써. 성경 구절을 써.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딱 어느 성당에 그 책이 딱 보관이 되어 있어. 되게 오래된 성경이다. 근데 그게 이제 아르키메데스 건지 몰랐지. 그러다가 이제 성당에 그게 운이라는 게 참 그래. 성당에 이제 수학에 관심이 많은 성당에 뭐라 해? 신부님이 이렇게 우리 성당에는 참 귀중한 것이 들어있구만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성경 구절 뒤에 뭔가 이렇게 글씨 같은 게 이제 느껴진 거지. 보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꺼내서 뭐 연구하는 걸 보내. 그래서 그걸 엑스레이 단층 촬영을 해서 그 뒤에 글씨가 어떤 것들이 적혀있는지를 찾아.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들이 세상 밖에 나와. 참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다들 따라가는 거야. 문자를 앞에 쓰는 이런 것들도 그런 약속이고, 우리가 숫자랑 문자랑 동시에 썼을 때 파이사라고 쓰지 않고 사파이라고 쓰잖아. 이거 역시 다 그 아저씨들이 약속한 거야. 그냥 순서대로 쓰면 얼마나 편했겠어, 그지? 그래서 우리가 뭐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4의 제곱이라고 쓰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약속, 즉 외워야 될 게 되게 많아. 이렇게 하기로 했구나. 그러면 따라주는 그런 방법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답은 4파이 더하기 16, 답은 4번이 되었겠네요. 자, 마지막 유형 하나 볼까요? 자, 지금까지 길이를 구했다면 이번에는 길이를 구했다면 넓이. 그렇지. 요 문제는 넓이를 이용할 거예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8번인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cm인 한 1cm인 원이 한 변의 길이가 3cm. 이게 원짜리 반지름이 1짜리 원이 있었는데 이 3cm짜리 정사각형 둘레로 톡 쳐서 빙그르르 이렇게 도는 거야. 근데 요 밑면을 그대로 따라 돌겠지 여기를. 네. 그래서 이렇게 돌렸을 때 얘가 지나간 자리에 뭐를 구하라? 네. 넓이를 구해줘라고 하면 되죠. 얘 돌릴 겁니다. 얘를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요 구간에서는 계속 동그라미가 이런 식으로 따라갈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싹 지나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표현이 되겠죠. 이 밑에도 여기도 다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원이 계속 이렇게 돌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돌 거야. 얘네들을 다 색칠해줄 거야. 지나간 자리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요 꼭지점 지나갈 때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지. 원 할 만한 게 있나? 우리가 내 손이 있지? 얘를 따라서 뺑그르르 이렇게 돌다가 여기 이렇게 타서 갈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 요 구간에서 공이 이렇게 꺾일 거란 말이죠. 그 구간을 우리가 재현할 거야. 그래서 요 점에서부터 여기 있는 점까지 얘가 이런 곡선으로 넘어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면 요 원에서 요 원까지 이런 곡선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도 여기 있는 원 하나에서 여기 있는 원까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지나간 자리를 이제 확인해 보면 얘랑 얘랑은 직선으로 보일 테고 얘랑 얘도 직선으로 여기도 직선으로 여기도 직선으로 보이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줘라는 문제로 문제가 바뀐 거예요. 아까 전이랑 비슷하네. 근데 얘는 이제 넓이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기 쉬운 녀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고? 직사각형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뭐고? 직사각형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직사각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직사각형이야. 이 직사각형 넓이 몇 개랑? 4개. 4개랑 이렇게 보이는 녀석들을 더해 줄 거야. 했더니 얘는 몇 도야? 90도. 여기도 다 90도짜리야. 즉 얘 합치면 뭐가 생겨? 원 하나가 생기겠다. 거기에다가 직사각형 4개를 더해 줄 거야. 이게 작전이야. 우리의 작전. 자, 그럼 얘 반지름을 구해야 돼. 이 반지름은 누구랑 같아? 이 길이랑 같겠지? 이 길이는 이 길이랑 같고, 이 길이는 이 길이랑 같고, 이 길이는 이 길이랑 같아서 요 길이랑 같아. 지름. 그렇지. 요 반지름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얘 뭐와 같아야 돼? 반지름이 지름과 같아야 돼. 반지름이 몇 cm짜리예요? 1cm짜리. 1cm짜리는 같거든. 이 반지름은 몇 cm가 되겠어? 2cm. 그렇지. 여기부터까지는 2cm. 즉, 얘가 2cm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몇 cm? 2cm. 2cm라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와 있어요. 몇 cm라고? 3cm라고. 이거 2개 더해주도록 합시다. 자, 반지름이 2네요. 원의 넓이에요.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더라? 반반 파이였다. 2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2 4파이에다가 요 사각형은 2, 3, 6이니까요. 6, 4, 24를 뭐 해주자? 더해주자 라는 게 답이에요. 작전만 쓰이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써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에요. 여기까지가 수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여기까지 숙제예요? 아니? 이거 저거